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동태를 배워볼 텐데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어떤 경우에 수동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행위자의 중심을 두며 수동태는 행위에 받는 대상의 중심을 둘 때 씁니다. 먼저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 때 제일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옮깁니다. 두 번째,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바꿉니다. 이때 동사는 해지다, 되다, 당하다, 받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 번째,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볼까요? Mom cooked spaghetti for me. 엄마는 나를 위해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셨어. 엄마가 요리를 했으니 능동태 문장에 해당됩니다.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 볼까요? 제일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인 스파게티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두 번째, 동사 cooked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바꿉니다. 스파게티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는 과거이므로 was cooked라고 쓰면 됩니다. 남아있던 for me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꾸어 줍니다. 주어가 엄마이니 by mom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Spaghetti was cooked for me by mom. 스파게티는 나를 위해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 수동태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에는 이런 문장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수동태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이런 문장을 좋아하고 자주 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어색하지 않는 것이 영어에서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수동태를 배워볼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수동태를 쓸까요? 예를 하나 드릴 건데요. 재석이는 오랫동안 경은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은이가 재석이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경은 invited 재석 to her birthday party. 경은이가 재석이를 초대했으니 당연히 능동태 문장을 쓰면 됩니다. 이제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어 볼까요?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보내야겠죠. 초대한 대상은 재석이이기 때문에 재석이를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이제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바꿔야겠죠. 재석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는 과거이므로 was invited로 바꾸면 됩니다. 남아있는 to her birthday party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주어 경은이를 by 경은으로 바꾸어주면 됩니다. 재석 was invited to her birthday party by 경은. 문장을 조금 다듬어 볼까요? her를 대신해서 경은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재석 was invited to 경은's birthday party. 재석이는 경은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문장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문장은 재석이가 초대한 것이 아니고 초대받은 것이니 수동태가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능동태 문장이나 수동태 문장 둘 다 자연스러운 문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을 구분하여 썼을까요? 이때 경은이가 재석이를 초대한 사실이 중요하면 능동태 문장을 쓰고 재석이가 초대받은 사실이 중요하면 수동태 문장을 쓰면 됩니다. 글쓴이가 무엇에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라는 문장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mericans speak English in America.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어로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으니 능동태 문장을 썼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막연한 사람일 때 영어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인 수동태를 쓰고 있으며 이런 경우 by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영어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니 수동태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수동태는 또 어떤 경우에 쓸까요? I was born and raised in Jeju Island. 나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우리를 낳아준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능동태 문장인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고 쓸 필요는 없죠. 따라서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를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볼까요? The movie Parasite was a huge success worldwide. It was directed by 봉 준호.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수동태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영화 기생충이 초점의 대상이므로 두 번째 문장에서도 기생충에 초점을 맞추어 수동태 문장으로 적음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죠. 이처럼 글쓴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쓸 것인지에 따라 능동태가 자연스러울 수도 수동태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볼까요? 만약 뉴스보도에 9살짜리 어린이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어떻게 영어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 행위자를 모르니 적을 수가 없죠. 하지만 차량에 치여 다친 대상은 9살짜리 어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어에서는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A 9-year-old child was injured in a hit-and-run accident. 9살짜리 어린이가 뺑소니 사고로 다쳤습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볼까요? The package was delivered on time. 소포가 제 시간에 배송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행위자, 즉 배달한 사람을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포가 제 시간에 배송된 사실이 중요하죠. 이런 경우 수동태를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여행을 가서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의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경우 능동태나 수동태 문장 중 어느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누군가 나의 물건을 훔쳐갔어 라는 능동태 문장을 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물건을 도난당했어 라는 수동태 문장을 쓰고 싶으신가요? 영어에서는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모를 때 수동태 문장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My purse was stolen. 내 지갑을 도난당했어. My laptop was stolen. 내 노트북을 도난당했어. 이제 수동태가 어떤 경우에 쓰는지 정리해 볼까요? 수동태는 행위자를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씁니다. 또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막연한 사람일 때도 쓰죠. 마지막으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초점이 될 때에도 수동태를 씁니다. 이제 수동태를 이해하셨다면 실전에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